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저는 소일거리 삼아서 파트타임으로 식당 일을 나가고 있는 50대 아줌마예요. 요즘 저에게 애인 같은 남자가 생겼는데요.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 남자는 바로 아들의 친구예요. 아들뻘인 그 아이와 연애를 하는 사이라고 하면 다들 믿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우리는 서로 엄청 아끼고 좋아하는 그런 사이예요. 남자를 많이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 같은 남자는 정말이지 처음이에요. 힘이 어찌나 좋은지 그 녀석하고 사랑을 나눌 때면 저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저도 보답으로 정말 정성스레 진심을 담아서 그 아이를 사랑해주곤 해요. 만족스러워하는 아들 친구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저는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민망한 것들도 다 해주곤 하죠. 아들 친구가 저를 이런 여자로 만들어버렸네요. 약간은 창피하지만 제 이야기 다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한 번 결혼을 했었는데 그 결혼은 실패로 남게 되었어요. 중매로 만나게 된 남편은 초반에는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지만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사람이었고요. 몇 번 남편의 외도를 참기도 했지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여자 좋아하는 그 본성은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5년 만에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 인연이었는데 참고 산 제가 바보였던 거죠. 물론 아이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이혼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요. 이혼 후에 저는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어요. 30대 젊은 나이에 아이들 둘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위자료니 그런 개념도 잘 모를 때라 이혼하고 남편에게서 받은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지낼 곳도 마땅치가 않았고 변변한 직장도 없었던 터라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식당 일이나 남의 집 파출부 일을 나가면서 지내게 되었죠. 친정집에 머무는 동안은 몸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죄인처럼 무거웠어요.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괜히 제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돈 벌기도 힘들고 어린애들 둘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한동안 신세 한탄하느라 밤에 애들 재우고 혼자 누우면 말없이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했죠.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시간들도 결국엔 다 지나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한 분씩 돌아가실 무렵에 참 속상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이혼하고 친정에 얹혀 살았던 덕분에 두 분 마지막을 제가 직접 지켜드릴 수 있었거든요. 행복한 가정을 갖는 모습은 끝내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조금은 한 것 같아서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쑥쑥 자라주었고요. 대견하게 큰 딸아이는 대학교 졸업을 하면서 동시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기도 했어요. 딸아이는 생활력이 있고 야무진 게 저를 닮은 것 같아서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지 아빠를 쏙 빼닮아서 가끔 미운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막내 아들도 몇 년 전에 대학생이 되었어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해도 막내 아들도 제 눈엔 세상 누구보다 잘생기고 듬직한 아이죠. 아들은 딸아이하고 키우는 맛이 다르더라고요. 듬직하고 의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 녀석 덕분에 준호를 만나게 되었으니 참 어찌 보면 고마운 아들이기도 하네요. 아들 때문에 준호를 만나게 된 건 1년 전쯤의 일이었어요. 아들이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죠. 아들은 성격이 어찌나 활달하고 사교적인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인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참 많았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훨씬 늠름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긴 했는데요. 친구를 잘 사귀는 그 성격은 그대로였죠.
이번에는 복학을 하면서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고 집에 누군가를 데려왔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저하고 연애를 하게 된 준호였죠. 준호는 아들이 다니는 학과로 편입을 한 친구였어요. 학번은 아들보다 후배인데 동갑이어서 친해지게 된 케이스였나 봐요. 덩치가 좋았던 준호는 참 듬직해 보이는 친구였어요. 아들은 호리호리한 편인데 둘이 비교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통통하고 체격이 조금 있는 남자가 좋더라고요. 듬직해 보이기도 하고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덩치 좋은 남자들이 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남자분들도 좋아하는 여성들 타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덩치가 좋은 남자들을 보면 야릇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준호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젊어서 이혼하고 남자를 많이 못 만나본 아줌마 입장에서 혼자만의 은큼한 상상이었던 거죠. 준호는 참 예의 바른 친구였어요. 쉴 새 없이 떠드는 아들의 장난도 다 받아주고 묵묵하고 듬직한 게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편입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면서 아들은 친구 자랑을 저에게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저도 준호라는 친구가 대견하게 느껴졌어요. 아들 말로는 혼자 자취하면서 알바도 하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라나 뭐라나요. 참 성격도 좋은 아들은 준호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 친구 자랑을 한참을 해댔어요. 준호는 아들의 그런 칭찬이 부끄러운지 조용히 웃기만 했고요. 왠지 모르게 속이 깊은 아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자취하느라 힘들겠다면서 언제든 집밥 생각이 나면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준호는 저의 그 말에 정말 그래도 되냐면서 되묻더라고요. 제가 해준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고향에 계신 엄마 생각이 난다면서요. 그런 말을 하는 준호가 그때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네요. 타지에서 공부한다고 자취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준호의 소뚜껑 같은 두툼한 손을 잡고 말을 해줬어요. 아들 친구면 내 아들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언제든 불쑥 찾아와도 좋다고요. 그리고 듬직해서 아줌마 마음에 아주 쏙 드니까 얼굴도 볼 겸 자주 찾아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고요. 알겠다면서 부끄러운 듯 웃는 준호에게 저는 호감이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오랜만에 아들이 참 듬직한 친구 녀석을 사귄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네요. 다음에 또 놀러 오겠다고 돌아가려는 준호에게 저는 밑반찬으로 먹으라고 이것저것 음식을 싸주기도 했어요. 그 후로 가끔 한 번씩 아들은 준호를 집에 데려오곤 했어요. 둘이서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두 녀석은 집에 와서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했고요. 어느 때는 저녁만 얻어먹고 게임방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가버리기도 했는데요. 그냥 엄마 마음에 두 녀석이 그렇게 잘 어울려 다니는 걸 보기만 해도 참 마음이 훈훈해지곤 했었어요. 처음에 준호는 저를 이모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호칭도 나름 정감이 가고 좋더라고요. 제가 싸준 음식들을 잘 먹었다고 음식을 담았던 그릇들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서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그릇을 깨끗하게 설거지해온 걸 보면 우습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겉모습하고는 다르게 섬세한 면도 있는 것 같았어요. 이모님이 주신 반찬이 너무 맛있었다면서 인사도 빼먹지 않는 준호가 참 예뻐 보였죠. 그런데 나이 먹고 제가 주책이었나 봐요. 어느 날인가 생각해보니 준호가 놀러오면 제가 괜시리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고요. 준호의 듬직한 체구나 두툼한 손을 보면 야릇하게도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죠. 저런 넓은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 남편을 잘못 만난 탓에 30대 중반부터 남자라고는 구경도 못했으니 아들 친구를 보고도 이런 생각이 드나 싶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는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준호가 올 때면 이상하게 더 다정하게 대하게 되고 괜히 등도 한 번씩 쓰다듬어 주곤 했죠. 손이 왜 이리 두툼하냐면서 조물딱 거리기도 하고요.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런 미묘한 감정이 준호에게도 전해졌었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날도 준호는 아들하고 집에 놀러 온 날이었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 반찬을 조금 싸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용기들을 깨끗하게 설거지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잘 먹었다면서요. 저는 저녁 맛있게 해주겠다면서 방에서 둘이 쉬고 있으라고 했어요. 기분 좋게 주방에서 저녁을 차리면서 아까 준호가 가져온 그릇 정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릇 하나에 무언가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단지 같은 게 잘못 들어갔나 꺼내봤더니 준호가 남긴 메모였어요. 그 메모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해준 음식들 먹을 때면 제 생각이 많이 난다고요. 고마운 마음에 저랑 따로 차라도 한잔하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고 써 있었죠. 그 메모를 보는데 엄청 떨리기도 하고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제 마음은 붕 떠 있었어요. 괜히 입가에 웃음이 번지기도 하고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이 느려지기도 했죠. 잠시 후에 저녁을 먹으러 아들이랑 준호가 나왔는데요. 준호랑 눈이 마주쳤을 때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의 눈빛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민망한 마음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아서 둘이서 저녁을 먹으라고 하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와 버리고 말았네요. 침대에 걸터 앉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저는 메모지하고 볼펜을 꺼냈어요. 무슨 말을 쓸까 하다가 저는 제 연락처를 적어서 주머니에 메모지를 넣어두었죠. 그리고 그날 아들이 안 보는 틈을 타서 몰래 준호에게 그 메모를 전달해 주었네요. 그리고 그날 늦은 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그렇게 아들 친구 녀석인 준호와 비밀스레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간혹 짧게 통화를 하기도 했어요. 주로 제가 먼저 방에서 몰래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문자를 입력하는 것보다 통화를 하는 게 더 편하기도 했고 은근히 준호 목소리를 듣고 싶기도 했거든요. 준호는 집에 찾아올 때마다 제가 다정하게 대해주고 등도 쓰다듬어주고 해서 참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제가 귀엽게 보이기도 한다고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엄마뻘 아줌마가 귀여울 게 뭐 있냐고 저는 핀잔을 주듯이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늙어 주책인 건지 아들 친구 녀석에게 귀엽다는 말을 듣는 게 마음이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그 아이에게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인가 통화를 하던 중에 준호가 한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단둘이서만 저를 보고 싶다면서요.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던 터라 저는 바로 좋다고 답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저녁에 보기로 했죠. 몇 년 만에 남자와 데이트하러 외출하는 건지 기억도 잘 나지를 않더라고요. 나이는 먹었지만 남자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 마음에 옷을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저는 베이지색 원피스에 꽃무늬가 들어간 스타킹도 신었고요. 굽이 조금은 있는 구두를 신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길을 걸으면서 상점 쇼윈도에 비치는 한껏 꾸민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준호도 저를 예쁘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한 장소에 가니 준호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수줍게 웃으면서 오늘 예쁘게 하고 나오셨네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소리를 몇 년 만에 들어보는 건지 감회가 새롭기도 했어요. 우리는 식사도 하고 가볍게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일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식당이었는데 칸막이 커튼이 쳐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그런 공간에 준호와 마주 앉아 있으니 바라만 보고 있어도 설레는 기분이었어요. 안주거리랑 맥주를 시켜놓고 우리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가면서 저는 이혼하고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도 털어놓았고요. 준호는 눈을 맞추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묵묵히 들어주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수고 많으셨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준호에게 더 제 마음이 열리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하다가 저는 준호의 마음을 슬쩍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 아이의 진심이 무언지 궁금하기도 했으니까요. 저의 그 질문에 잠깐 준호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하더니 심호흡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자로 보인다고 깜짝 고백을 해왔어요. 그 말에 저는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늙은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그런 감정을 느끼냐고 말은 했지만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준호랑 밀당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도 언제부터인가 조금은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말을 해버렸고요. 마음이 통했는데 망설일 이유가 뭐 있나요? 저는 준호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요. 살짝 준호에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고 짜릿한 느낌이 몰려와서 제 입에서는 짧게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저는 준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줌마가 우리 준호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제 말뜻을 단번에 이해해버린 건지 준호는 눈이 동그래졌고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자취방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날 준호를 사랑해주기로 이미 마음을 먹어버렸으니까요. 그 아이의 자취방으로 가는 택시에서 우리는 손을 꼭 맞잡고는 서로를 응시했어요. 준호의 두툼한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는데 그 느낌이 황홀하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마침내 준호의 자취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녀석의 품에 안겨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저는 한참을 달아올라 있었고 한순간도 지체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덩치만 컸지 준호는 서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어찌나 몸이 다부지고 힘이 좋은지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서로를 사랑해주다가 하나가 되어버린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질러버릴 뻔했네요. 오래전에 이혼하고 중간중간 남자를 만나보기도 했지만 준호 같은 멋진 남자는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운 것도 잊은 채 마음껏 준호를 받아들이고 말았네요. 준호가 가버리기도 전에 저는 몇 번이나 절정에 도달해버리기도 했어요. 연애가 끝이 났을 때 저는 온몸에 힘이 쏙 빠져버려서 한참 동안이나 준호에게 가만히 안겨 있었고요. 그리고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어쩌면 이런 걸 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준호도 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낸 게 좋았는지 앞으로도 이렇게 저를 안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그래달라면서 그 녀석에게 한껏 교태를 부렸죠. 원할 때면 언제든 안으라고 말이에요. 수년간 잊고 지내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다시 찾은 기분이기도 했고요. 준호와의 연애가 너무 만족스럽기도 했어요. 이제 준호는 더 이상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제 여보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날 우리는 2번이나 더 사랑을 나누게 되었어요. 젊은 녀석이라 그런지 금세 되살아나는 거 있죠. 너무 좋기도 한데 사실 조금 무섭기도 했네요. 준호의 체력을 감당하기가 사실 버거웠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 몇 번이고 가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준호와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보름에 한 번 정도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만나곤 해요. 제가 준호의 자취방으로 찾아가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도록 낯선 동네의 모텔 같은 곳으로 가기도 하고요. 저는 준호와 단둘이 있을 때면 그 아이를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덩치는 커다란 녀석이 제가 여보라고 부르면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입이 아주 귀에 걸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는 준호를 여보라고 부르면서 애교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곤 해요. 물론 준호와 매번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연인처럼 지내다 보니 가끔 사소한 일로 다른 커플들처럼 티격태격하면서 가벼운 다툼이 있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준호와의 연애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점이라고 할까요? 작은 말다툼을 하고 난 후면 준호는 꼭 먼저 손을 내밀어요. 투덜거리면서도 결국엔 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럴 때면 저도 속상했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곤 하죠. 그리고 그런 날은 사랑해줄 때 더 저를 정성스레 안아주더라고요. 큰 덩치의 준호에게 안겨있을 때면 서운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곤 하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준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특별하게 느껴져요. 요즘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준호를 모르던 시절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준호는 사랑을 나눌 때면 저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만족시켜 주거든요. 매번 저를 울부짖게 만드는 준호라는 남자를 저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아들의 친구를 사랑하게 된 제 모습이 믿기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사랑할 때마다 절정으로 보내주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부디 준호가 오래오래 제 옆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